안녕하세요. 기초 투자 강좌에서 투자에 필요한 기본 개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로서 투자 관련 개념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투자 관련 개념들은 주식 투자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 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을 알면은 최소한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종목명, 종목 코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 투자할 때 삼성전자가 얼마 올라갔네, 하이닉스가 얼마 빠졌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또는 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것들이 종목명, 즉 회사의 이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목 코드, 즉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모두 각각의 코드 번호, 6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 번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005930, 즉 종목 조회창에 005930을 입력해도 삼성전자가 뜨고 한글로 삼성전자라고 쳐도 삼성전자가 뜨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000660이라는 코드 번호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종목명 또는 종목 코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호가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가격창을 열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호가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75,400원, 75,500원, 600원, 700원, 800원, 그 밑으로는 75,300원, 200원, 100원, 75,000원 등등으로 써있는 이 가격들이 각각의 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뒤에 걸려있는 숫자들, 예를 들어 75,400원에 28,319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가 매도 잔량에 써 있으므로 여기 이 종목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75,400원에 28,319주를 팔겠다고 누군가 내놓았다. 물론 이 누군가라고 표현했지만 누군가들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매수 잔량에 써 있는 이 숫자들 8,104 등의 숫자들을 보면 어떤 투자자들은 75,300원에 8,104주를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넣어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호가에 매수와 매도의 주문들을 걸어 놓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호가이며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누군가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난 75,400원에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 더 싸게 하나 더 싸게 내놔야겠다. 75,300원에 내놓게 되면은 이 매수 주문에 들어와 있는 수량만큼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75,3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으니 하나 올려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75,4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이 매도 물량 중에 일부가 체결이 되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가는 오전 9시 장이 열릴 때 처음 시작하게 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75,000원에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는 그날 하루 또는 주봉일 경우에는 한 주, 월봉일 경우에는 한 달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가장 높게 기록했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75,900원이 고가였다. 저가는 고가와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 즉 이 종목 같은 경우 75,000원까지 내려갔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종가는 장이 마감되는 3시 30분 장이 마감될 때 끝났던 가격이 종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는 시작할 때 가격, 고가는 특정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특정 기간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종가는 끝났을 때 가격, 호가는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본인의 주문을 넣거나 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 지정가, 시장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주문창들을 활용해서 사게 되는데, 매수는 말 그대로 해당의 주식을 돈을 지불하고 내 계좌에 넣어 놓는 것, 이 매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특정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시장에다가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내 계좌에 주식을 내보내고 현금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매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문하는 유형 중에 여기 유형에 보시면 지정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정가, 시장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정가 또는 시장가를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가는 앞서서 호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호가, 특정한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겠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시장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그냥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매수자가 시장가로 주문을 내게 되면 상한가를 지정해 가지고 주문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상한가로 그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주문을 낼지라도 이 매도 호가들에 걸려 있는 주문들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상한가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도 주문을 시장가로 낸다라고 하면 하한가, 그날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낸다고 해서 하한가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주문이 걸려 있는 것들을 체결되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구분, 크게는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개인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거래된 것들, 그리고 기관은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크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기타 법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등 기타 법인. 금융투자는 보험과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매매를 할 경우에 이제 금융투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특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했었던 상품들인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퇴직연금 등에서 주식이 운용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잡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신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투자하는 펀드들, 배당주 펀드 내지는 가치투자 펀드, 무슨 성장 펀드, 바이오 펀드, 삼성 테마주 펀드 등등의 이런 공모 펀드들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여기 투신에 잡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모 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 펀드가 아닌 사모, 인원수에 제한이 있고 특정한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게 해놓은 펀드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여기에 잡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특수은행 등의 은행이 자금을 주식 투자에 집행하게 될 경우는 여기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기타 금융은 종금, 저축, 그리고 법적으로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는 금융기관, 즉 증권금융, 자금중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들이 투자를 집행하게 될 경우는 기타 금융으로 잡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분류해서 표시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에서 연기금 등으로 해가지고 국가지자체는 연기금이랑 합쳐서 포함을 하게 바꿨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연금과 기금, 그리고 정부, 지자체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예를 들어 서울시, 기재부, 주택공사 등이 이제 투자에 집행하는 경우가 연기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국가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가 지자체랑 이쪽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과거 연금과 기금, 그리고 나머지 국가 지자체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것들이 합산돼서 표현이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일반 제조업체나 그냥 일반 법인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 법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에서 지자체, 국가 지자체 쪽 이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패턴이 대체적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연이은 매수, 연이은 매도를 보이기보다는 크게 매수가 들어갔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하고,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팔다가 선물을 사면서 주식을 팔고,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반복적인 매매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이쪽에서는 연기금만 이렇게 분류를 할 경우에는 추세적인 매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주체가 매수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올리거나 받쳐주는 효과, 또는 매도를 하게 될 경우는 쭉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과 국가제자가 합쳐지면서 해당의 부분들은 금융투자랑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이것이 연기금의 자금인지 국가지자체의 자금인지는 고민을 좀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로는 평가손익과 실현손익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이 수준만큼 수익을 보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금 회수를 한 수익, 이것을 실현손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현손익이 되는 거고요. 실현손실, 실현이익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평가손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한 투자자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는 평가상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평가손실, 반대의 경우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이 기간, 보유기간 중에는 평가상으로 계속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평가이익,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 중에 주가의 변동으로서 평가상으로 이익이 발생되고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평가손익, 실제로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집어넣었을 때 발생되는 손실과 이익을 실현이익, 실현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V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상한가와 하한가는 가격 제한 폭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1995년 3월경에는 6%였던 것이 96년 11월엔 8%, 98년 3월엔 12%, 98년 이게 오타가 있었는데 1월이 아니라 12월에는 15%로, 그리고 최근인 15년 6월에는 지금 현행인 30%로 확장되었고요.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가격 제한폭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격 제한폭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 없이 이론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배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안에 마이너스 99%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VI는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동적 VI 그리고 정적 VI가 있는데, 동적 VI는 그냥 동시효과 때 발생된다. 즉 개장하기 직전에 발생되거나 개장하기 직전에 성립해서 개장하면서 한 2분 동안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동시효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별 종목의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정적 VI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즉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개장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10% 주가 변동 시 매매 중단 없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진행한다. 그래서 가끔 급등하거나 쭉 상승하는 종목들 나타나면 VI 발동됐다라고 하면서 동시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주문 접수는 계속 받아지지만 체결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것, 이 VI가 발동된 것이다. 그리고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급등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일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가려면 약 한 3번에 2번의 VI를 겪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무 관련 개념들인데요. 재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물론 이 이외에도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주석 등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뽑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자산, 그리고 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자금들을 남의 돈을 빌려왔는가 아니면 내 돈,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과 그동안 이익 내서 쌓아왔던 돈, 내 돈 가지고 한 것인가를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이제 매출, 즉 판매해서 들어온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비용인 매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익, 그리고 매출 총익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등 기타 등등의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이제 비용을 쓰고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남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회사의 주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손실 또는 이익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밑으로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이익이나 영업의 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등을 제하고 더하고 나면은 순이익, 즉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의 샘플인데요. 앞서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항목들이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자산을 크게 이제 유동자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유동자산,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자산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가 있는가를 나타냈고, 이 자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빌려왔으며 내 돈은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매출, 직접 내가 물건을 팔아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벌어들였으며 3분기, 즉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3분기 동안 얼마나 벌었는가를 나타내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얼마를 썼는가, 그래서 매출 총액은 얼마나 나왔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에,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하고 꾸준히 존속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의 비용을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썼으며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사의 본업을 통해서 얼마나 팔고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표현해 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직접적인 영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회사가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등등의 손익을 쭉 제하고 나면 순이익, 즉 이 회사가 3개월 동안 또는 9개월 동안,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팔고 비용을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벌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관련 개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시고조정, 아까 시작할 때 가격, 그리고 특정 기간의 가장 고가, 특정 기간의 가장 저가, 그리고 끝날 때의 가격을 이제 파란색 막대기, 빨간색 막대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막대기로 표현하는 방식은 캔들 차트, 그러니까 촛대 캔들이 이제 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 몸통, 꼬리 이렇게 해서 캔들 차트라고 부르고 일본식 차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쓰는 차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그날 가격이 하락한 날, 빨간색은 그날 가격이 상승한 날을 나타내게 되고요. 각각의 시고 조정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맨 위에 꼭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날의 고가. 이날은 가격이 하락한 날이니 당연히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시가, 몸통, 그리고 아래 몸통이 끝날 가격인 종가, 그리고 아래 꼬리 끝부분은 그날의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빨간색, 즉 주가가 상승한 날의 경우에는 고가와 저가는 같은 형태를 띠지만 시가와 종가가, 즉 시가가 밑에 있고 시작을 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종가는 이렇게 끝났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봉의 경우는 시작을 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서 끝났다. 이렇게 된 가격 흐름이, 일간의 가격 흐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중간에 올라갔다 다시 더 내려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캡처해 가지고 이제 넣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봉들이 다 그날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 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바 같은 경우는 거래량, 즉 몇 주가 거래되었는지를 막대기의 높낮이로 표현해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후에 기술적 분석을 강의할 때 재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